탑백 1위를 2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BTS 빌보드 1위 경제효과는 무려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457억 원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간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연간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가 내놓은 아이스크림도 빌보드 싱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도 최근 발표한 하이유 라이크 댓으로 K-팝 무비 최단 기간 5억 뷰를 기록했고 뚜뚜뚜뚜 뮤직비디오도 2년 2개월 만에 13억 뷰를 달성하며 K-팝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래전부터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는 아시아와 유럽 및 남미까지 퍼지며 인기를 끌었지만 팝의 본고장인 미국까지 점령하며 과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K-팝을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음악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V-팝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국민 감정을 악화시킨 베트남은 자신들의 V-팝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베트남 언론은 지난번의 승리 스캔들 이후 K-팝은 BTS, 블랙핑크 등 유명한 스타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V-팝이 K-팝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베트남인은 2020년 현재 한국에서 V-팝 열풍이 불고 있으며 한국의 K-팝 가수들도 베트남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우리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며 V-팝이란 건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V-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1억회가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베트남 슈퍼스타 중 한 명인 손뚱은 한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해외 가수로 꼽히며 갱스터 랩을 대표하는 래퍼인 스눕독이 참여한 신곡 Give It To Me 뮤직비디오가 공개 3일 만에 4천만 뷰를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지난해 7월 한국 유튜브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도 V-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뚱이 스눕독과 만든 곡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유튜브 인기 순위에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베트남 가수 미땀도 2018년 빌보드 차트 탑10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노래도 작곡가 조성진이 프로듀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진 작곡가는 90년대 잭스키스의 컴백,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작곡한 국내 히트 작곡가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미땀이 V-팝 여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프로듀서인 조성진 작곡가의 영향력이 컸다며 K-팝 한류의 인적 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외국에 알려진 V-팝은 대부분 한국 아티스트들의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결과물들이었습니다. V-팝은 동남아시아 중에서 K-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K-팝을 따라잡는다는 말은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한국에서는 V-팝은 전혀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GD라 불리는 손뚱이 한국을 찾았을 때 찍힌 영상은 국내에서 큰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대중을 의식하고 걷는 장면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이효리라 불리는 미땀도 2018년 장충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어 2,500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베트남 유학생들과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면서 K-팝의 노하우를 전수해왔습니다. 2017년 SM의 이수만 회장은 V-팝을 K-팝에 이은 차세대 글로벌 대중문화 트렌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수만 회장은 베트남은 인구의 65%가 35세 이하인 매우 젊고 역동적인 나라라고 말하며 한국의 생활방식, 정서, 유교문화 등 문화적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글로벌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 베트남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과거와 같은 문화적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후로 한국 문화 콘텐츠는 베트남 대중문화 전반에 녹아들었습니다. 베트남 최대 포털 사이트 징에 가면 대부분 한국 관련 연예계 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베트남 GDP의 30%를 책임질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은 스스로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어내며 한국과 경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V팝이 K팝을 능가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과거 중국이 한국에 투자를 받고 기술을 빼내더니 어느새 자국에서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어내며 사드 보복을 계기로 한국 제품을 완전히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한때 점유율이 20%에 가깝던 삼성 스마트폰은 점유율 0.3%로 떨어졌고 현대자동차는 거의 팔리지 않아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중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베트남에 너무 많은 투자와 경제 협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시키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베트남 투자액 순위에서 1위였지만 올해엔 5위로 내려왔습니다. 베트남은 총리실까지 나서 한국 기업 투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 중국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기에 이제 베트남의 과거와 같은 전폭적인 투자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빌보드에서 1위를 한 BTS의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의원이 얼마 전 가상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싱가포르 정부가 배울 것이 많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인민행동당 소속 베이 얌캥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지난 6월 100분짜리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베이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작은 공연장에서 스트리밍 중계됐지만 5만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15회차례 공연된 것과 맞먹는 시청률 수익을 거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더 좋은 인프라에서 공연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기업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혁신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6월 온라인 유료 콘서트는 107개국에서 75만 6천 명이 시청했으며 2,600만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227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혔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대를 유지하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실업이 크게 증가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실업률 문제로 격론이 일어나자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은 내국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도 여러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성공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설립할 전기자동차 공장을 꼽았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의 성공 사례로 한국 기업을 언급한 것은 싱가포르에서 차지하는 한국 기업의 유상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싱가포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정치인들이 한국의 기업과 BTS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BTS가 전 세계 음악 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빌보드 1위의 기쁨을 안긴 다이너마이트의 BTS 안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비에서 정국은 펑크와 소울로 이 도시를 밝혀라며 스킨을 손에 붓고 양손으로 비벼 얼굴에 바를까 말까 하는 동작을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표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무가 2013년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선보인 일명 스킨 바를까 말까 동작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BTS는 이 안무가 노홍철을 따라한 것이 맞다며 자신들 사이의 유행이었고 뮤비에서 장난스럽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 담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해외 팬들은 정국이 양손을 비비는 동작을 보며 코로나 시대에 손을 잘 씻자는 공익성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방역 유공자를 위한 표창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인민일보는 7일자 신문 1면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운 과정을 일자별로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보통 함께 이겨내야 될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19 통제 전체 기록이란 제목의 기사는
전염병이 종식했을 때나 쓰는 기사라는 점에서 마치 중국이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전 세계에 주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여러 의미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9월 1일에는 유치원 2,842곳과 초중고 학생 1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전파 우려 속에서도 일주일간 맥주 축제를 열어 1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워터파크에서는 풀파티를 열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젊은 커플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습니다. 게다가 우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연례 맥주 축제에 연 인원 400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들이 비운 맥주는 약 400톤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9월 7일 기준 2,708만 2,540명이고 사망자는 88만 3,00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아닌 발원지인 중국, 특히 우한에서 이런 대규모 축제를 연다는 건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코로나가 종식된 게 맞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난 7일 중국 위생당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발 한국행 승객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검역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5명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일 확진자가 중국인일 경우 한국행 비자 발급 단계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놓고도 중국에서 출발했다면 중국 핵산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은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모두 확진자로 분류하는데요. 이번에 중국발 확진자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무증상 감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국발 한국 승객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국인이 확진됐다면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중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사례는 지난 2월 칭다오에서 체류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다 확진이 된 경우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 비자를 내줄 때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요. 다만 비자 단계와 실제 입국 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면 중국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가 잘못됐거나 확률은 낮지만 핵산 검사 이후 입국하기 전에 무증상 감염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일부는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부에선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을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했던 돌발 사태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2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순을 밟는 중에 발간됐는데요. 이는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 책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이 우한의식을 강화하고 통제력을 높이며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나오는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중국 언론은 정말 정부와 시진핑의 국가 재난 대처가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즉 RSF는 지난 4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언론 자유 지수란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177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언론 자유는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중국이 이를 낮추는데 더욱 한몫하고 있죠.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올해 선정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는 많은 위기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세계 언론 자유 지수상 국가별 순위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자국의 시민 2명을 체포하는 등 언론인 1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 사건은 올해 초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됐을 무렵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언사를 던진 인물들이 연달아 실종된 것인데요. 변호사이자 시민 기자를 자청한 천추스는 1월 24일부터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SNS로 전하고 자신이 목격한 병원의 상황이나 부실한 의료 체계를 비판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던 의류 판매상 팡빈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팡빈 역시 우한 시내 병원에서